편히 휴식을 취할 주말, 국민들의 심기를 건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리를 할보했다는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러 나왔다가 윤석열을 봤다는 A씨는 경찰 출석도 불응하고 정말 괘씸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김건희도 봤습니다. 김건희도 막 돌아다녔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 부부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저지른 정말 잘못된 행동에 반성과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사과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기가 불편하시죠?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G7 출국 하루 전 아주 중요한 인선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김현종, 애교안보 보좌관 김현종과 동명이인이고요. 자, 2차장의 주 캐나다 대사 이뭉순, 3차장의 주 교황청 대사 오연주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인사가 있는데요. 하정우 배우와 이름이 같은 네이버 천재 거대 언어 모델 개발자 하정우 네이버 크라우드 센터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AI 수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왼쪽에 있는 젊은 분입니다. 보수 매체들마저 와, 놀랍다, 놀라운 인사다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톱뉴스로 이 기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보수 매체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요, 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의 LLM 하이퍼크로바 X를 총괄하는 인물로 이론, 실무, 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라며 보수 매체에서 최고의 인사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입니다. 이분. 자,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봤는데 바로 백선엽이라는 친일파의 영화가 국회에서 상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기자가 분노해가지고 나경원 나오라! 자, 이런 장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처 미디어몽고, 자, 후원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내구도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를 만든 나경원 어디 갔어? 나경원 나오라 그래! 진짜 친일파인가봐 얘네들은. 성일종 폭박 현장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나경원 의원님도 같이 오십니다. 나경원이 주고 있나봐요. 민주주의가 승리한 이 시점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에 친일 그리고 독립군을 토벌했던 백선엽이라는 자를 추앙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이 상영회를 연다는 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대표를 이제 당대표로 만들어달라 호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라는 말과 정청래가 곧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우리가 이재명이고 우리가 정청래다 끝으로 이재명을 주기로 한 검찰 언론 사법 6개월 내 개혁을 꼭 이루겠다라며 10대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1인 1표제, 국회 내란 안전처벌, 당원권 강화 등등의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싸움은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정청래 당대표 10대 약속을 보더라도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를 한다면 정말 전투형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말을 타고 맨 앞에 서서 적진에서 싸우는 그런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후보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6천 명이 투표를 하셨고요. 7만 6천 명. 자, 정청래 79, 박찬대 21.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번 당대표 자리는 정말 전투형 당대표가 필요하다. 개혁의 마무리,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놓아야 되는 그런 자리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자리이죠. 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두 분 다 훌륭한 인재들임을 저는 자부합니다. 누가 나쁘다, 누가 잘났다, 누가 못됐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정말 훌륭한 분들임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역시나 원내대표 때처럼 역시나 행복한 고민이다. 자, 이런 생각을 전하면서 이따가 이야기. 올린다고 곧 올릴 거예요? 그 일요일에 올리는 대로 오늘 올리실 거예요? 오늘 올릴 거예요. 오늘도 올리고 일요일도 올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도 곧 올릴 텐데요. 당에 가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올린 글을 찾아왔습니다. 인사정무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습니다.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팩트 체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게 상당히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적 채무가 있었습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한 만기를 연장하는 상태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습니다. 네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마녀사냥 당했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되었습니다. 이게 표적 사정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다른 사안이 제기되면 다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팩트체크가 된 것 같아요. 한밤중에 김혜경 여사가 운전한 차 타고 와서 국회 담 넘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애교. 민주당 외교 라인을 소집하는 거였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적각 들어보세요.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국들에게 이 문제를 타진하고 한국의 엄중한 현실들을 설명하고 우방국들이 이 내란에 협조하지 말 것. 이걸 입장 표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장 빨리 움직인 게 유성락 지금 외교라인에 들어갔죠. 외교안보라인. 바로 그 유성락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외교라인이 총동원돼서 미국 설득한 거야. 그래서 그날 새벽 한 2시도 안 돼서 미국에서 코멘트가 나왔잖아요. 대학관에. 그렇게 단시간에 그건 세계 외교사에서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다시 제2계엄 하면 되고 제3계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못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5.18 때 1980년에는 그걸 못했어요. 미국이 승인해주고 눈 감아줬기 때문에 계속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 학살할 수 있었어요. 전두환이. 이번에 못했던 건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미국이 딱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한국에 우려한다는 걸 견제 코멘트를 냈잖아요. 지지 안 한다는 걸 표시했잖아요. 윤석열의 내란을. 그러니까 군이 움직이겠습니까? 안기부가 움직이겠습니까? 미국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이끌어낸 그 외교력을 세계 외교사에 없는 순발력과 능력으로 문제를 그 극한
비극을 막아낸 외교력을 자랑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야. 근데 그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비밀리 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이걸 최초 공개하시는 것.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국민들이 일단 국회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죠.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그렇죠. 우방국에게 비상계엄이 합법이 아니다. 그렇죠. 군사 반란이고 쿠데타다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가장 먼저 조치했다는 그걸 미국이 예.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국익에 손상이 된다. 예. 광주를 미국이 동조해주고 묵인해주고 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을 전두환이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대학생들이 반미 감정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 뭐 비난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미문화원 점거하러 들어가고 했던 게 그 분노 때문이거든요. 네. 왜 미국이 그 전두환 밀어줬냐. 응? 이번에 또 만약에 윤석열을 밀어주면 그럼 우리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발산한데 그럼 미국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다. 우리 한미 간의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입장을 내달라. 계속 다그치거든. 몇 분 간격으로 전화해요. 이승락 의원한테. 아, 실제로 몇 분 간격으로 계속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이승락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 그 외교 라인들에서는 계속 뭐 온갖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타전을 하죠. 예. 입장 내주고. 그래서 빠르게 나왔지 않습니까?